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노령기 건강관리와 행동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수의사 서민정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보호자분들을 만나왔고, 그 중에서도 60대 이상 보호자님들께서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얼마나 깊고 따뜻하게 아끼시는지 현장에서 많이 느껴왔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며 조금 더 건강하고 오래도록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호자님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더 나이 들면 이 아이를 끝까지 돌볼 수 있을까? 혹시 내가 먼저 아프면 이 아이는 누가 돌봐줄까? 그리고 이 아이가 먼저 떠난다면 나는 괜찮을까? 이런 질문들은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대하고 있는 마음이 드러나는 아주 깊은 고민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카드사와 금융기관의 소비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지출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 이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은 젊은 세대가 반려동물을 더 많이 키우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의 시니어 보호자분들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아이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사료, 병원비, 건강보조제, 미용, 보험, 장례까지 단순한 소비를 넘어선 깊은 책임감과 애정이 느껴지는 지점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들 다 출가하고 나니 집안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아침에 누구 깨울 일도 없고 저녁에 밥 먹자고 부를 사람도 없어요. 자녀들은 자립하며 삶의 자리를 찾아가고 남은 집안은 조금씩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반려동물이 조용히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늘 곁에 있고 말은 없지만 하루의 리듬을 함께 살아주는 존재가 되죠. 물론 자녀와 반려동물은 분명 다릅니다. 자녀는 독립하지만 반려동물은 끝까지 곁에 머물며 우리에게 의지합니다. 그만큼 돌봄의 책임도 크고 때로는 체력과 경제적 부담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보호자님들은 다시 한번 누군가를 돌본다는 감각을 되찾고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려동물을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늦은 인생에 찾아온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과의 삶이 늘 평탄하고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도 늘어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지며 언젠가 다가올 이별을 마음속에 조용히 준비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현장에서 자주 마주했던 보호자님의 고민을 토대로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오늘도 당신 곁에 조용히 누워있는 그 아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도 나만 기다려주는 존재, 말은 없지만 나를 가장 잘 아는 친구. 그 아이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따뜻하게 지내기 위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짧고 규칙적인 산책은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반려동물과의 산책은 단순한 운동 그 이상입니다. 하루의 리듬을 만들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소통의 시간이죠. 특히 시니어 보호자님들께는 산책이 건강 유지와 우울감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산책 시간이 길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1015분 정도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를 규칙적으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나 근처 공원, 날씨가 좋지 않을 땐 지하 주차장도 활용 가능합니다. 여름철엔 해가 진 저녁 7시 이후, 겨울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처럼 기온이 안정된 시간대를 선택해주세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72세 보호자님은 소형견 루비와 매일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시며 몸도 마음도 건강을 되찾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침마다 이 아이가 현관 앞에 서 있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 눈빛 덕분에 제가 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건강한 식습관은 나이와 상관없이 반려동물의 기본입니다. 반려동물의 건강은 무엇을 먹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아이의 나이나 종에 따라 사료의 성분과 간식 선택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13세 강아지에겐 고단백 고칼로리 사료, 7세 이상 노령견에겐 저지방 저인 사료, 고양이는 방광 건강을 고려해 점화 근해슘 습식 사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은 100% 동결건조, 닭가슴살, 무염 연어 큐브, 치석 예방, 관절 건강용 기능성 트릿 등 단일 성분이거나 기능성 목적이 분명한 제품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람 음식 중 금지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초콜릿, 포도, 양파, 마늘, 고지방 육류나 조미된 간식. 이런 식품은 소량이라도 심각한 중독이나 장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서울 은평구의 67세 보호자님은 4살 반려묘 깜냥이에게 자동급식기와 영양보조제를 활용한 맞춤 식단을 적용하고 계십니다. 뭘 얼마나 주느냐 보다 아이에게 맞는 방식으로 먹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아이의 식사 시간은 건강을 지키는 시간이고 보호자님의 관심이 담기는 시간입니다. 정서적 교감은 말보다 반복된 행동에서 깊어집니다. 반려동물은 나이나 종을 가리지 않고 보호자의 감정을 섬세하게 읽는 존재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보호자의 기분을 표정과 몸짓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이라도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고 천천히 눈을 맞추고 쓰다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실제로 하루 3회 이상 이름을 부르고 교감하는 보호자는 스트레스 지수와 외로움 체감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남 순천의 70세 보호자님은 5살 반려견 콩이와 단둘이 지내시는데요. 제가 기운이 없을 때 이 아이가 조용히 제 무릎에 와서 기대요. 아무 말 안 해도 그 마음이 전해져요. 간단한 루틴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아침 기상 후 이름 부르기, 눈 맞춤 5초, 천천히 머리 쓰다듬기, 잘 잤어? 라고 말 건네기. 이런 교감은 보호자에게도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아이에게도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응급 상황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조용히 지나갑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증상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기본 응급 대처법을 한 번쯤 메모해 두시길 권합니다. 이물질 삼킴. 억지로 꺼내려 하지 마세요. 구토 자세를 유도하되 조심스럽게 지켜보기. 입안에 남은 이물질이 보이면 조심스럽게 제거. 시간 기록 후 병원 이동. 출혈. 깨끗한 천이나 거즈로 지혈. 꼬리다리 부위는 가볍게 압박 가능. 10분 이상 출혈 지속 시 병원 이동. 연고 바르기 털 자르기 금지 감염 위험. 구토 설사. 하루 3회 이상이면 중독 감염 의심. 12시간 금식 후 물만 소량 제공. 계속되면 즉시 병원 방문. 사람용 지사제는 절대 금지. 탈진. 더운 날 혀가 나와 침이 끈적하면 열사병 의심.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감싸기. 추운 날 떨림 지속 시 보온 먼저, 이후 진료. 보호자 부재 대비. 가족 지인 중 대체 돌봄 가능자 미리 지정. 급여량, 병력 메모, 병원 연락처 공유 필수. 경기도 용인의 66세 보호자님은 장난감 조각 삼킴 이후 냉장고에 응급대처 매뉴얼을 A사로 출력해 붙여두셨습니다. 놀란 것도 무섭지만 내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더 두려웠어요. 이제는 최소한 뭘 해야 할지는 알고 있어요. 이별을 미리 생각하는 건 지금을 더 소중히 만드는 일입니다. 가장 조심스럽고도 그래서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에 관해서입니다. 반려동물이 나이가 많든 적든 이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게 되면 보호자에게 큰 상실감과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최근엔 반려동물의 장례 문화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조용한 가족 중심 화장 서비스, 유골함 보관, 유택 위패 보존, SNS를 통한 추모 앨범 제작 등 보호자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보호자님들은 자신의 유언장에 반려동물 후견인을 지정하거나 지자체나 보호소를 통해 사후 보호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경북 안동의 74세 보호자님은 6살 반려묘 다니를 사고로 떠나보낸 뒤 지역 보호소에서 고령묘를 입양해 다니의 사랑을 다시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 아이가 제게 준 마음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다른 아이에게도 나누고 싶었어요. 이별을 생각하는 건 반려동물을 잊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을 더욱 깊이 사랑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조용히 기대어 있는 이 작은 생명은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요.
이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결국 우리의 삶도 함께 정리하고 다듬어주는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 얘야 잘 잤니? 라고 말을 걸고 산책하며 같은 길을 걷고 저녁이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묵묵히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평범한 하루가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깊고 고마운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조용히 누워있는 이 아이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말은 없지만 당신이 힘든 날이면 더 가까이 와서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는 그 마음, 기다리는 법밖에 모르지만 결코 당신을 탓하지 않는 그 따뜻한 시선. 그래서 저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은 돌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따뜻한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와 함께하는 하루하루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함께 다듬어주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아침이면 얘야 잘 잤니? 하고 말을 걸고 낮에는 같은 길을 산책하며 리듬을 맞추고 저녁이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 이 평범한 하루가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가장 그리워할 순간이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일상에 조금의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리고 당신과 그 아이가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오래 지금처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